오늘의 지식 한 방울 이슈 스포이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 남자가 최근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테슬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제프리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의 섬에서 가장 멋진 파티는 언제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머스크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논란의 실체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던 그 테슬라,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 회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을 전기차 생산에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테슬라는 프리미엄 모델이었던 모델 S와 X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모델은 테슬라의 주력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명성을 만들어낸 바로 그 차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산 라인을 모두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만들까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옵티머스 로봇 제조를 위해 개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옵티머스 로봇을 연간 100만 대 생산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연간 100만 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옵티머스가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 총생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옵티머스가 바로 그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줄이는 대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 생산을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머스크의 예측에 따르면 사이버캡 생산량이 다른 모든 테슬라 차량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테슬라가 만드는 차의 대부분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로보택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버캡들은 현재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테스트 중인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동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테슬라의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4분기 매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257억 달러 대비 약 3.1% 감소했습니다. 이건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감소한 기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4분기 매출이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간신히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타이틀을 중국의 BYD에게 내주었습니다. BYD는 222만 대를 인도한 반면 테슬라는 163만 대로 8.5%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매출이 줄어들고 경쟁사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그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소유한 AI 회사인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투자자들로부터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던 계획이었는데 머스크는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결정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및 로봇 기술 기업으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공개로 엄청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머스크가 정말로 앱스타인의 선 방문을 문의했는가? 둘째, 머스크가 이 파일을 이용해 다른 유명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공개된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머스크가 2012년에 앱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섬에서 가장 멋진 파티는 언제인가요? 이 한 문장이 폭탄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머스크가 앱스타인의 섬 파티에 참석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고 머스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해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앱스타인과 거의 서신 교환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오해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앱스타인이 먼저 자신에게 선 방문을 제안했고 헬리콥터나 비행기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계속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거나 사업을 했거나 자신이 섬에 간 것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머스크가 섬 방문을 문의했다고 보도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헤드라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방문을 문의한 게 아니라 거절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냥 문의와 지속적인 거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자신을 공격하는 인물들, 특히 빌 게이츠를 비판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머스크는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게이츠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빌 게이츠는 아동복지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이츠 자신이 앱스타인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머스크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앱스타인이 빌 게이츠가 러시아 젊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성병에 대해 멜린다에게 항생제를 몰래 투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건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게이츠의 개인적인 비리를 폭로하는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이런 과거가 있는 게이츠가 도덕적으로 자신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가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트럼프 자신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트윗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 논란에 대해 스캔들이 생기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일론 게이트라고 불러달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논란을 희화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이름이 파일에 등장한 것과 다른 인물들의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비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지지자들이 강조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름은 잠재적인 일정 항목으로만 등장했을 뿐이며 실제로 만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프린스 앤드루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린스 앤드루는 앱스타인의 비행 기록에 이름이 명확히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성적 비행에 관한 민사소송을 해결하는데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건 물리적 증거가 있고 법적 문제까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내용은 가십과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비행 기록도 없고 민사 소송도 없고 실제 만남의 증거도 없다면 그건 그냥 이메일 몇 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타당할까요? 사람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는 머스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애초에 그런 이메일을 보냈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테슬라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테슬라의 전략적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에 자원을 집중하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고 프리몬트 공장을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인 매출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AI 잠재력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을 연간 100만 대 생산하고 사이버캡을 다른 모든 차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xAI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결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풍요 창출이라는 장기 목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대담한 전환이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BYD에게 빼앗긴 직후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패배의 신호로 봅니다. 전기차 경쟁에서 밀려나니까 다른 분야로 도망치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스크의 선견지명으로 봅니다. 전기차는 이제 레드오션이 되었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AI와 로봇이라는 판단을 일찍 내린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앱스타인 파일 논란도 다시 살펴봅시다. 이 논란의 핵심은 증거의 유무와 머스크의 대응 전략입니다. 섬 방문 요청과 관련해서는 2012년 파티 참석 가능 날짜를 문의한 이메일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 주장은 앱스타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으며 실제로 방문한 물리적 증거는 제로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 연루건은 앱스타인이 게이츠의 성병 관련 소문을 머스크에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머스크는 게이츠의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게이츠를 비판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건은 트럼프가 파일 공개를 막는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논란이 될 경우 일론 게이트로 불러달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희화화했습니다. 프린스 앤드루와의 대조는 정말 극적입니다. 머스크는 비행 기록도 없고 민사소송 기록도 없습니다. 이메일 교환은 일방적인 요청과 거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머스크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머스크의 정보전 양상입니다. 그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물인 빌 게이츠를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의혹은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방어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머스크는 바로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전선입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봇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시장 1위 자리를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판 전선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인한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동시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두 전선이 완전히 별개일까요? 아닙니다. 머스크의 평판은 그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비전을 믿고 투자합니다. 만약 그의 개인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생긴다면 그 비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비즈니스 혁신과 평판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AI 로봇 전환이 성공할까요? 옵티머스는 정말로 연간 100만 대씩 팔릴까요? 사이버캡은 도로를 가득 채울까요? 앱스타인 논란은 머스크에게 치명타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시적 소음에 불과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야심찬 기업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지지와 엄청난 비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스크의 테슬라 전환 전략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일까요?
앱스타인 파일 논란에서 머스크의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은 분명 극적일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